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그죠? 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수능특강 독서에, 그죠? 네, 교재 페이지를 본다 그러면은 31페이지 됐습니까? 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지문 굉장히 지루하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이거 굳이 내가 봐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개념 학습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외우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31페이지 펼쳤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일단 단락부터 나보겠습니다. 인간의 표는 앞에다가 1이라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폐포의 표면은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하지만 앞에다가 아니네요. 그 앞에 보니까 식이 하나 있네요. 그죠? 예, P는 이 T를 R로 나누까. 거기 보게 되면은 폐포가 안정된 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하지만 앞에다가 4. 그리고 전체를 몇 개 달라고 그러셨다고요? 4개 달라고 그려져 있더라라는 거. 뭐 우리가 얼핏 보더라도, 그죠? 지문 전체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보던 지문 내용과는 어떤다고요? 많은 양이 줄어들었다. 그죠? 예, 얼마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 얼마 안 되는 양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빨리 서두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들어갈게요. 인간의 폐는 포도송이의 포도알과 같은 수많은 작은 폐포들로 된다고요? 이루어져 있더라. 뭐 제가 가슴을 열고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페포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한번 다시 밑줄 쫙 쳐볼까요? 자, 1형 페포세포와 2형 페포세포가 얇은 세포층을 이루고 있더라. 자, 이게 뭐라는 거야? 페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뭐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 페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죠? 네. 그러면서 페포는 다시 어떤다고요? 1형이라고 하는 페포세포와, 그죠? 네. 페포의 무엇? 세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2형의 어떤다고요? 페포세포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얇은, 됐나요? 아하. 얇은, 그래. 세포층을 이루고 있는 거. 자, 요게 일단은 뭐가 된다? 페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페포의 기능 역할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산소 and 된다고요. 이산화탄소, 그죠? 예. 이산화탄소라고 할까요? 그죠? 예. 이것에 교환 기능을 해주는 것, 그죠? 예,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페포드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계속 페포는 탄성력이 있어서 부피가 늘어났다가 다시 복원되는, 어이구야, 재밌다. 뭐 나왔습니까? 특성 나왔죠? 특성 다죠? 아니죠? 그 체크.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아, 특성이 나오게 되면 그 특성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묶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요거 잡아주셔야 돼요. 그죠? 오케이. 어떤 거네? 보니까는, 아하, 탄성력을, 그죠? 예, 가지고 있어서, 되니? 예. 그래서 부피가 늘어났다가, 그죠? 예, 어이구야, 부피가 된다고요? 늘어났다가, 그죠? 예, 다시 된다고요? 복원되는,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좀 해볼게요. 숨을 어떤다고요? 들어 마셔. 맞습니까? 예. 내보냅니다. 어때요? 배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폐가 나온다라고 합시다. 됐니? 예. 그래, 우리 페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탄성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죠? 폐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났다가 숨을 내쉬게 되면 다시 어떤다고요? 줄어들게 된다. 즉, 복원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페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늘어나는 정도를, 다시 밑줄 쫙 초nik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전성이라고 해요. 신전성 다시 네모깡 초nik 바랍니다. 자, 다시 무엇에 대한 정의가 나왔다고요? 그래, 신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왔더라. 그래 되겠네? 부피가 늘어나는 뜻이니까, 예,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뭐라고? 신전성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축구 선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박지성과 같은 선수. 그죠? 예. 소유 안에서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 뭐 두 개의 심장을 가진 것도 그렇지만 실적으로는 폐 활량이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개의 폐를 가졌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여하튼 다시 갑시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신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신전성이 클수록, 클수록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뭐예요? 화살표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신전성이 클수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런 거는 뭐 참고 팁이었습니다. 예. 일정량의 공기를 들여 마실 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어떤다고요? 줄어들더라. 그러면은 에너지는 어떤다고요? 줄어들게 된다. 자, 이런 것들도 같이 잡아줘야 되죠? 그럼 결국은 신전성과,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에너지는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그렇지. 반비례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반드시 좀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다시요. 에너지는 줄어들고 또 적은 힘으로도 좀 원활하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숨을 쉴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 즉 신전성이란 그것이다, 크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조그마한 어떤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만다고요.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거기까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단락 내용이더라.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데, 뭐 가만히 살펴보니까 페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페퍼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 페퍼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진정성과 에너지에 대한 관계 이야기. 그죠?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단락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자, 페퍼의 표면은, 그죠? 예, 얇은 액체층으로 쌓여 있더라. 두 번째 단락 갔더니만, 이제 다시 페퍼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표면은 얇은 액체층이다. 재밌다. 그래서 페퍼의 표면에는 어떤다고요? 얇은 됐습니까? 예. 무엇으로써? 액체층으로 어떤다고요? 쌓여 있더라. 자, 이제 이런 것 좀 조심해 줘야 되죠. 우리가 보통 과학기술 지문에서, 특히나 이제 과학 지문에서는 과학에 대한 내용, 됐습니까? 예. 뭐 흔히 말하는 생명과학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신체 장기 기관에 관한 설명 나온단 말이야. 그죠? 예. 또 기술 지문이라 한다 그러면은 기술 원리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운다, 외우지 않는다. 외운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것을 외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에 도달하기까지 뭐 한다고요? 외워놨던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도달했어. 우리 예를 들어 보면은 독서 지문에서 거의 세 번째 문항 아니겠습니까? 보기 제시형 문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 보기 제시형 문항에 도달했다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냐? 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우리는 모든 문제 해답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얘기했지? 본문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답의 근거를 본문 속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시간이 있다, 없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왜?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외우려고 하면서 시간을 다 써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워놨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독서 문제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 풀어가면서 그 외워놓은 내용이 딱 머릿속에서 빠져나가 버렸잖아. 그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얼마 안 남아있는 것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가 버리더라. 그죠? 예. 거기다가 시간에 대한 어떤 압박감, 악마가 속삭인다 그랬죠? 야, 시간 없어. 빨리 넘어가.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대충 본다. 그러다 보니 또 뭐 할 수밖에 없어. 틀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렸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론이라든가, 됐습니까? 예. 원리에 대한, 된다고요? 설명이 나오게 되면, 됐니? 예. 뭐 하지 마라. 외우려고 한다고요? 하지 마라. 됐습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그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다고 바로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본문의 내용하고 정확하게 맞춰보는 연습을 해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물론 뭐 지금 부분도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진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시요. 페퍼의 표면은 얇은 액체층으로 된다고 쌓여 있다. 그래서 액체층에는 다시 밑줄 쫙 쳐볼까요?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 자, 다시 갑니다. 예, 뭐라 그러냐? 스스로 한다고요? 예, 수축을 해서, 그죠? 예, 어떻게 한다고요? 가능한 한 작은 면적 됐나요? 예, 작은 면적을, 그죠? 예, 취하려고 하는 힘 됐습니까? 예, 취하려 하는 힘. 자, 그것을 다시 뭐라고 정의 내렸다고요? 아하, 다시 네모 쳐넣기 바랍니다. 표면 장력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됐습니까? 예, 표면 장력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방금 전에 표면 장력에 대한 뭐가 나왔어요? 그래, 정의가 나왔고요. 자, 이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데 이 힘은 일반적인 분자 간의 인력보다는 강한 물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어떤다고 형성된다. 왜? 저 앞에서 자, 우리 페퍼의 표면에는 뭐가요? 얇은 액체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물 분자에, 그죠? 물 분자에 어떤다고요? 그래. 인력으로 인해서 탄다고요? 나타나는 것이 바로 표면 장력이다. 뭐 이렇게 정의해도 관계없겠죠. 그죠?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페퍼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 때문에, 이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아하, 페퍼는 오그라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자, 오그라든다라는 것은 커진다라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라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제가 페퍼는 됐습니까? 예, 된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화살표 내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표면 장력이 된다고요? 클수록. 그죠? 예. 페퍼는 오그라들려고 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폐의 신전성은 됐나요? 오, 신전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예.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예. 그래서 표면 장력과 페퍼, 신전성의 관계는 어떤다고요? 반비례 관계. 그렇게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나 다시 세모깡 쳐놓고요. 그러면 앞에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놨다 하더라도 뭐가 나온다? 그래, 역첩에 해당되는 그러나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뭔데요? 페퍼가 오그라들려는 경향을 보이더라도 됐습니까? 예. 왜? 앞에서 이제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도 결국 페퍼의 허탈은 된다고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저 밑에 허탈에 대한 정의 나왔죠? 한 번 더 볼게요. 페퍼가 정상적으로 공기로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들어서 부피가 줄어든 상태. 그것을 우리가 허탈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페퍼가 오그라든다 하더라도 허탈은 발생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다. 그치? 자, 왜 그럴까 봐서 갑니다. 그 이유는 됐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요. 열어볼게요. 자, 페퍼가 좀 오므라들더라도, 그죠? 예, 허탈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쪼그라드는 상태, 그죠? 예, 작아진 상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왜 그럴까? 자, 이유는 이래 될까, 이가. 그죠? 예. 자, 이유 동안 쳐놓고요. 체크. 이 다시 밑줄 쫙 손질 바랍니다. 됐니? 표면 장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그라들려는 힘과 그 다음에 페퍼 내부의 공기압이 어떻다는 거야? 서로 평형을 이루어서 안정된 부피가 유지되기 때문이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그 오그라드는 자, 이렇게 될까요? 그죠? 예, 오그라드는 됐습니까? 오그라드는 뭐 힘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예. 바로 페퍼에 있는 뭐한다고요? 페퍼 내부에 그죠? 예, 내부 페퍼 그죠? 예. 내부의 무엇이요? 아, 공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뭘 이루더라는 거야? 평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평형을 이루어서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안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됐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페퍼가 오그라든다 하더라도 그죠? 허탈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어떤다고요? 설명한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딸락 가는데, 아우야, 재밌죠? 뭐예요?
바로 식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독서 지문에서 식을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 첫 번째는 식 자체를 아예 내준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거라고 얘기했죠? 문장으로서 식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문장으로서 식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옆에다가 뭐 해달라고 그랬지? 바로 그 식을 적어 달라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식 자체가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뭘 살피라고 그랬습니까? 이니셜로 돼 있으면 이니셜에 대한 정의를 살펴주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비례관계, 반비례관계까지 좀 보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적어놔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P는 됐습니까? 예, 요렇게 정의되었네요. 이 T를 됐나요? 예, 뭘로 나눈 값이다? R로 나눈 값이다. 자, 우리는 이걸 잘 모르겠어. 그죠? 예. 왜냐면은, 여기 지금 이니셜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이니셜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아직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각각의 이니셜에 대한 설명은 본문 속에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 나와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 이제 그거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계속합니다. 페퍼가 안정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압은, 이라고 했습니다. 예. 라플라스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더라. 그러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라플라스 됐습니까? 예. 라플라스 법칙으로 됐니? 예. 저 앞에 뭐 한다고요? 페퍼 내부의 공기압. 그거 다시 한다면 안정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됐나요? 예. 그것을 뭐 한다고요?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라플라스의 법칙으로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에 대한 설명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보세요. 라플라스 법칙에 따르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라플라스 법칙의 내용 설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여러분 미쳐놔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갑니다. 페퍼의 안정된 부피를 위해 필요한 내부의 공기압을 뭐라고 했습니까? P라고 이야기했네요. 그죠? 그럼 P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어떤다고요? 페퍼의 들어갑니다. 그죠? 예. 바로 안정된 부피를 위해서 안정된 그죠? 예. 무엇? 부피를 위해서 그죠? 예. 필요한 한다고 내부의 그죠? 예. 공기압 됐니? 예. 그래. 항상 이니셜 나오게 되면 그 옆에다가 적어주는 연습해달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다시요. 그 공기압은, 자, 표면 장력을 T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여기 T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아하, 표면 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죠? 예. 자, 이 표면 장력을, 그죠? 예. 어떻게 한다고? 정비례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볼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제가 항상 식이 나온다. 특히나 어떤 것을 나누는 식이 나오게 되면 뭐 확인하라 그랬습니까? 요 관계 확인하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그래. 비례 관계가 된다. 이거는 뭐 우리 늘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거 보는 것이 하나 더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 관계도 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오케이. 요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반비례 관계. 이러잖아요. 됐니?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무엇에 대한 정의는 모르고 있어? R이라고 하는 거죠. 정의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보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서 페퍼의 반지름이, 아하! 그러면 이때 R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페퍼의, 그래,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예. 거기에 비례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라플라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라플라스 법칙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죠? 예. 페퍼의 안정된 부피를 필요로 하는 됐나요? 그 내부의 공기압을 P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죠? 예. 이 P는 됐나요? 예. 표면 장력을 페퍼의 반지름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서 다시요. 이러한 내부의 공기압은 표면 장력과는 비례하고, 그죠? 예. 페퍼의 반지름과는 어떻다고요?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요. 페퍼의 반지름이 어떻다고요? 소위 말해서 반비례한다는 것은 페퍼의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즉 페퍼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죠? 내부의 공기압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럼 다시요. 표면 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공기압이 다시 어떻다고요?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게 바로 라플라스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서 즉 나왔죠. 즉 달콤할까? 쳐놓고요. 한 번 더 설명 나오네요. 다시 밑줄자.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클수록이니까 화살표 위로 오면 되겠죠. 그죠? 폐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공기압이 어떤다고요? 필요하고. 그죠? 왜? 비례관계니까. 그죠? 폐포의 반지름이 어떤다고요? 작을수록. 즉 폐포가 작을수록. 됐습니까? 예. 더 높은 내부의 공기압이 어떤다고요? 작아질수록 더 높은 내부의 공기압이 오긴다. 그렇죠. 얘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P가 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더 큰 내부의 공기압이 필요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즉, 또 맞춰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즉, 됐습니까? 죽이 아니라 즉, 이래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페포는, 됐나요? 페포는 뭐 한다고요? 작을수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때 작을수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R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을수록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쉽게 어떻게 한다고요? 허탈이 일어날 수 있더라. 그래서 더 쉽게, 그죠?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허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어떻게 한다고요?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봅니다. 그죠? 예. 자, 한 번 더. 표면 장력이 커질수록, 됐습니까? 예. 폐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공기압이 필요로 하고, 그죠? 예. 또, 폐포의 반지름이 얘가 된다고요? 작을수록, 됐습니까? 예. 더 높은 내부의 공기압이 어떤다고 요구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폐가 작게 되면은 이 내부의 공기압이 더 필요하는데, 그것을 어떤다고 쉽게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겠니? 그죠? 그러니까 뭐 한다? 허탈이 어떤다고요? 일어날 수 있더라. 그럼 다시요. 허탈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야? 자, 내부의 공기압이, 그죠? 예, 내부의 공기압이, 그죠? 그것도 뭐 하기 위한 안정된 부피를 됐나요? 예, 안정된 부피를 어떤다고요? 필요로 하는 그 내부의 공기압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허탈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떤다고요? 바로 배포가 어떤다고요? 커져야 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허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 쉽게 일어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그 정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는 거죠. 됐니? 예. 자, 내부대로 갑니다. 하지만 다시 세모깡 쳐놓고요. 자, 작은 폐포라고 하더라도 허탈은 또 쉽게 나전다. 잠깐만. 이래 해놓고는 다시 어떤다고요? 내부에 달락해서 뻗어놨습니다. 그죠? 예. 자, 뭐라고 했어? 작은, 그죠? 예, 폐포라고 하더라도, 그죠? 예. 문제는 허탈이 또 마찬가지로 어떤다고요? 쉽게 어떤다고요? 일어나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예. 됐니? 다시 이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봤더니 다시요. 폐포를 이루고 있는 E형 폐포세포가 계면 활성제를 분비해서 그래서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만다고요? 방해하기 때문이죠. 자, 이거 잠깐입니다. 예. 자, 이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저 앞에 우리 폐포는 됐습니까? 예. E형의 폐포세포와 E형의 폐포세포로 어떤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자, 거기에 이제 E형의 됐습니까? 예. 무엇이요? 세포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자, 어떤 작용을 하는데, 봤더니만은, 자, 계면, 그죠? 예. 활성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비를 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아마 여러분들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샴푸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설거지 할 때 쓰는, 그죠? 예. 흔히 말하는 퐁퐁과 같은 것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비누 같은 거. 그런 것들 안에 전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럼 다시요. 이 E형 폐포세포는 뭘 가지고 있다? 계면 활성제를 분비한다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자, 분자 사이에, 그죠? 물 분자 사이의, 어떤다고요? 인력을 뭐 한다는 거야? 방해한다. 됐습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물 분자 사이의 인력과 관련된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은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표면 장력과 연결된다.
맞습니까? 예, 됐나요? 예. 그래서 표면 장력이 어떤다고요? 소위 말해서 커진다.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 폐포가 어떤다고요? 작아진다. 됐니? 예. 그러면 신정성이 어떤다고요? 작아진다. 뭐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방금 전에 이형폐포에서 뭘 분리한다고 했습니까? 계면 활성을 분리한다. 그러면은 물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표면에 어떤다고요? 장력이 어떤다고요? 예,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 보세요. 표면의 장력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라플라스의 법칙을 가보자. 됐습니까? 그럼 표면의 장력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다시 페퍼의 안정된 부피를 필요로 하는 내부의 공기압이 어떤다고 적어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다시 이것도 제가 미리 얘기하자 그러면 결국은 안정된 됐나요? 부피를 필요로 하는 그 내부에 어떻게 한다고요? 공기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작아질 수 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됐니? 예,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폐포라 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허탈이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더라. 됐나? 그러니까 R이 어떻게 한다고요? 작다 하더라도 결국 위에 있는 표면 장력을 뭐 해준다고요? 낮춰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표면 장력을 낮추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야? 계면 활성제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특히 달성할까? 약속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폐포가 작아질수록 계면 활성제의 농도는 더더욱 한다고요? 높아져서. 그래서 표면 장력은 더 많이 어떤다고요?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래서 만약, 이제 문제는 계면 활성제가,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계면 활성제가 됐니? 예. 어떻게 한다고요? 줄어든다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계면 활성제가 줄어든다 그러면 표면 장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면 장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커지게 될 것이요. 맞죠? 예. 그러면은 폐포의 반지름이 작다 됐습니까? 즉 폐포가 작다 했을 때 표면 장력이 어떻게 한다 커지게 되면은 결국 폐포에 안정된 부피를 필요한 내부의 공기압이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됐니? 그런데 그런 힘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폐포의 허탈이 촉진되어서 호흡 기능이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더라.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됐나요? 자, 그래서 된다고요?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면 활성제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떤다고요?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자, 그것까지가 몇 번의 단락이라고요? 네 번째 단락 내용이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뒤에 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위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죠. 그죠? 예. 그럼 다른 것보다도 그냥 미안합니다. 선지 4번 바로 갈게요. 폐포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은 됐습니까? 예. 물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한다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표면 장력에 대한 정의가 두 번의 단락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표면 장력은 결국 물분자 사이에 강한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줄에 표면 장력에 대한 정의 나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힘은 일반적인 분자 간의 인력보다 강한 물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됐니? 예. 그러면 다시 방금 전에 표면 장력은 물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한다는데 표면 장력이 어떻게 한다고 물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무엇이요? 바로 계면 활성제가 그죠? 예. 물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다음 몇 번이야? 4번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번 문제, 뭐 기후과 관련해서라고 했는데 작은 폐포라고 하더라도 허탈은 어떤다고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다시요. 자, 작은 폐포라고 하는 것은 폐포의 반지름이 작다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폐포가 작다 하더라도 그죠? 예. 허탈이 어떤다고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라고 하는 거. 자, 왜 그러냐? 갑니다. 보세요. 자, 큰 폐포보다도 작은 폐포의 허탈이 미쳤까요?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다시 한다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작은 폐포에서 허탈이 쉽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예, 일단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생각하는 이유는 자, 보세요. 폐포의 반지름은 앞에 나와 있는 폐포의 안정된 부피를 필요하는 내부 공기압과 반비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폐포가 작아질수록 이 P의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다시 한다면 안정된 부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야 된다. 됐니? 예.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내부의 공급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커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안정된 부피를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바로 폐가 작을수록 됐습니까? 예. 피의 값이 커짐으로써 그죠? 예. 이게 피의 값이 마냥 커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허탈이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일어날 수 있더라라고 보는 거죠. 됐니? 예. 자, 그게 이제 몇 번의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폐포가 작을수록, 다시 한다면 폐가 작을수록 더 쉽게 어떤 허탈이 일어날 수 있더라. 왜? 다시 한 번 더. P와 R의 값은 뭐가 된다고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P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폐포의 안정된 부피 맞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내부의 공기압이라고 하는 거. 그거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지. 됐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은 폐포라고 하더라도 허탈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 됐습니까? 자, 작은 폐포라도 허탈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거잖아요. 바로 이형 폐포 세포에서 뭐를요? 계면활성제를 분비한다.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그죠?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한다. 즉, 다시 물 분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표면 장력을 방해해준다. 이러잖아요. 그럼 표면 장력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P값을 작게 해준다. 다시 한다 그러면 안정된 부피를 필요한 내부의 공기압이 그다지 많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허탈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그죠? 예, 3번 문제 갑니다. 됐나요? 예.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예, 보기의 A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제 뭐가 되겠어요? 자, 이 과학 지문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사례에다가 적용시키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자, 보세요. 자, 미숙아의 경우에 흔히 호흡 곤란 증후군을 겪을 수 있더라. 그렇네요. 미숙아는 대부분의 경우, 자, 해줄까요? 이형 폐포 세포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자, 요거 잠깐 봅시다.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됐나? 예. 자, 제가 요거 잠깐만 한다고요? 좀 지워볼게요. 그죠? 요 부분만. 예, 무슨 얘기냐. 자, 미숙아 같은 경우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호흡에 어떤다고요? 예, 곤란함을 쉽게 어떤다고요? 곤란함이라는 거죠. 그죠? 예, 느낄 수 있더라. 됐니? 예. 그런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만은 얘들은 이형의 어떤다고요? 폐포세포가 됐습니까? 예. 세포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발달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더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형의 폐포세포가 하는 역할이 뭔데? 자, 거기 어디 나와 있다고요?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 예, 됐니? 그래서 이형의 폐포세포가 뭐 해준다는 거야? 계면활성제를 분비해줘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형의 폐포세포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 그대로 갑니다. 계면활성제를, 그죠? 예, 계면활성제를 뭐 하지 못한다? 아하, 분비하지를 한다고요? 못한다. 그러면은 계면활성제가 하는 역할이 뭐였었죠? 그렇지. 표면 장력을 어떤 줄여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계면활성제가 분비되지 않으면은 결국 표면 장력이 어떤다고요? 예, 커지게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요. 표면 장력이 커지게 되면 어떤 현상 나타나지? 자, 앞에 라플라스의 법칙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표면 장력이 커지게 됩니다. 됐나요? 네. 요건 P값이 어떤다고요? 커지게 된다. 다시 하면 안정된 부피를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하는 내부의 공기압이 여전히 커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타난다? 허탈이 나타날 수 있다. 됐니? 예. 자, 다시요.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분비가 되면, 그죠? 예, 표면 장력이 어떤다고요? 커지더라. 맞죠? 예. 그러면 표면 장력이 커지게 되면은 어떤다고요? P가 커지게 된다.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허탈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기 내용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인공의 계면활성제를 어떤 투여한다. 그럼 다시, 자, 이형폐포세포가 발달하지 않아서 계면활성제가 분비되지 않음으로써 표면 장력이 커지게 되고, 그죠? 예. 그로 인해서 피해 값이 커짐으로써 허탈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야? 계면활성제를 어떤다고요? 집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계면활성제를 투여하게 되면 표면 장력 어떻게 되죠? 그렇지.
떨어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렇다 그러면은 선지의 4번을 보시게 되면 페퍼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에서 일어나는 표면 장력을 만다고요? 감소시켜 주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뭐 결국은 답의 근거 될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 네 번째 단락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죠? 예. 학생 여러분, 31페이지, 33페이지까지, 뭐, 본문 내용은 그다지 어렵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고, 답의 근거를 어떻게 찾아나가는지, 그죠? 그 연습을 하는 데는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